지난 6월 30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과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나눴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결하고 정부를 이거 두드러 써야지. 그게 맞습니까?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야. 그렇게 과장해가지고 말이야. 거기다 대고 갖다 이렇게 밟아놓고 말이야. 필요부터 대장이 KBS로 오늘 봤네. 한 번만 도와주시오. 2년이 지나서 공개된 이 이정현 녹취록. 그리고 그때 당시 KBS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영방송 KBS에서는 대체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당시로 되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당시 세월호 참사 사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를 비교하는 듯한 발언을 사석에서 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켰었는데요. 본인은 이게 취지와 달리 와전된 거라고 해명을 했지만 당시 KBS 막내급 기자들이 단체로 성명을 내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로 항의 시위를 가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 김시곤 전 국장은 5월 9일 사임을 합니다. 그런데 사임 의사를 밝히는 이 기자회견에서 김 전 국장이 폭탄을 투척합니다. 바로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이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왔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공영방송 외압의 폭로 사태가 촉발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보도본부의 부장단이 전원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국장도 기자협회 총회에 다시 참석해서 윗선의 보도 개입 실태를 또 한 번 낱낱이 폭로했는데, 대통령 리포트는 9시 뉴스 러닝타임 20분 내로 소화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여당의 모 의원이 TV에서 얘기한 날이면 반드시 전화가 왔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이걸 거역하면 자기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고 이건 대통령의 뜻이라고까지 말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공영방송 보도국장의 입을 통해서 직접 정부의 보도 개입 실태가 드러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KBS는 당시에 이 일로 8일 동안 총파업을 했습니다. 양대 노조가 길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시작했고 기자협회는 제작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총파업 8일 만에 길 사장의 해임 재청안이 가결되면서 파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나중에 김시곤 전 국장도 보도 개입으로 4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2년 전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을 비판하는 뉴스를 내보냈다가 청와대 홍보수석의 전화를 받고 사장이 보도국장한테 사표를 쓰라고 종용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버젓이 벌어졌던 곳은 바로 다름 아닌 공영방송이었습니다. 김시곤 전 국장에 따르면 이런 청와대의 보도 개입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세월호 녹취록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KBS 사장은 여당 측 7명, 야당 측 4명, 이렇게 총 11명 이사들의 추천으로 낙점되는 시스템입니다. MBC의 경우는 여야 6대3, 이렇게 총 9명의 이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렇다 보니 당연히 공영방송 사장과 간부들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계와 시민단체가 꾸준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회의 여야 비율을 맞추자고 2013년에는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길 전 사장은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었고, 이정현 의원은 녹취록 공개 파문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에 출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영방송 훼손의 책임은 그러면 누가 져야 할까요? 20대 국회에서 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으면서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20대 국회, 이번에는 좀 해묵은 과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